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간 클로징벨 라이브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한 주의 마지막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리센슈님께서 네. 과연 오늘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신지 궁금하네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하창 본부장님, 김장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구름샘님께서 네. 민준아 너가 징징대지 않아도 우리가 징징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침에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진짜. 그리고 계속 징징거렸어요. 그래서 30분부터 징징 큐 아, 징징쇼. 이게 나라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59분에 끝났어요. 아, 진짜요? 시간 넘어갔어요. 넘어갔나? 10시 2분에 아, 끝났어. 징징대다 보니까. 어. 그래서 어이구. 징징 그 결론은 뭐예요? 뭐 결론은 때문이었어요? 없지 뭐. 나라 때문이다. 징징의 결론이 어디 있어? 저도 그냥 징징이다. 장난감 코너에서 일단 들어 눕는 거지. 아. 저거 사줘 하면서. 몰라줘. 알겠습니다. 아인 아빠님께서 네. 웃어 이렇게 말씀하셔서 웃지 않겠습니다. 울지 못해서 네. 웃어요. 울지 않겠습니다. 웃지 네. 않겠습니다. 네. 울지도 않겠습니다. 네. 그냥 냉정하게 담백하게 임하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5% 떨어져서 오늘 2,600선 아래로 확실하게 좀 내려갔습니다. 2,595. 네. 코스닥은 1.5% 마이너스 753 이렇게 됐고요. 삼성전자가 59,200원. 하이닉스가 진짜 많이 떨어졌어. 네. 5% 떨어지면서 186,900원. 뭐야, 어제 오르는 것보다 더 토해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네. LG엔솔이 2% 가까이 떨어지면서 389,500원.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 다 떨어졌습니다. 뭐 제약바이오 플러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플러스 2차 전지 플러스 로봇 뭐 이런 애들이 다 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다 안 좋았다는 거. 네. 자, 하창 본부장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오늘 시장은 쉽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요? 뭐 유쾌하지 않게 보고 왔습니다. 유쾌하지 않게 넘어갔다. 유쾌하지 않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쾌할 순 없죠, 당연히.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 볼까요? 이제 징징쇼 시작인가요? 59분까지 클로징벨 이제 끝. 오늘 마감 시간 끝. 자, 징징쇼. 시작하면 아이 그래도 아, 오늘 또 금요일이기도 하고 아. 뭐 캐주얼하게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시장에 대한 분석,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뭐 파는 게 하루 이틀 아니지만 저 진짜 오늘도- 진짜 궁금한 게 우리가 모르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외국인들이 아는? 누나도 다 아는 문제야. 아, 다 아는 문제. 하도 얘기해서 지금 까먹어서 그렇지. 아, 뭐 다 이렇게 아는 팔지? 문제지. 왜 이렇게 팔까요? 이 정도면 뭐가 있는데? 수출국가인데 수출국가에 대한 그런 수출에 대한 전략 부재. 뭐 반도체 뭐 레가시 안 좋다 그러고 HBM 지금 포션 해봤자 얼마나 돼? 자동차는 또 떨어진다 그러고 2차 전지 뭐 지금 죽쓰고 있고 애기는 안 낳고 위에 북한 있고 다 있잖아. 최악이네. 뭐. 밸류업은 잘 안 하고 최악이네. 세금은 걷는다 그러고 나 같아도 안 하겠다. 누가 하냐? 징징쇼. 아니 그러니까 왜 징징쇼를 만들어 내가 수급 물어보고 있었는데. 아, 너무 궁금했었으니까. 아, 수급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하창호 본부장님 백분 토론으로 갑니다. 징징쇼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요? 제가 오전에도 30분 동안 같이 얘기 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게 있잖아요. 같은 돈을 가지고 샀을 때 어디가 퍼포먼스가 좋을까 이렇게 상품들이 있는데 제가 오전에는 좀 그렇게까지 표현해서 좀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테마주로 표현을 했거든요. 테마주가 있으면 1등, 2등주는 가고 3등은 조금 쫓아가는 척하고 4, 5, 6은 못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 나라들 중에서 한 6등 정도? 6등? 거의 끝에, 제일 끝에. 우리 위에는 누가 있어요? 다? 저 형도 슬슬 아니, 그게 시동 뭐냐면, 거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하는 거 좋죠. 네. 근데 믹스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시간을 너무 짧게 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장도 분명 좋아지겠죠. 왜냐면 우리 불과 얼마 전까지도 2,800대 후반에서 뭐 3,000 간다 이랬었어요. 갈 때도 가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왜? 같은 돈을 가지고 똑같이 샀을 때 지금 우리나라장은 사실 좀 어렵다라는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고 해외 사람들은 더더욱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보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작년 11월부터 샀었던 게 스트립이랑 밸류업인데 일단 밸류업은 지금 솔직히 거의 기대감이 제로 베이스까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외신에서 그렇게 막 엄청 뭐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양 날개 쪽에서 지금 하나가 좀 좋지 않다. 근데 스트립 데이터에서 또 반도체가 제일 중요한데 볼륨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거기도 지금 삼성전자나 이런 쪽이 어려우니까 걔도 약간 해롱해롱한가? 이런 상황에서 오늘 뭐 애널리스트들의 이런 발언들 번복도 있었고 해서 거기서도 막 노이즈 좀 있었죠. 그 다음에 미국장에서도 뭐 ASML을 TSMC가 이슈에서 지겠어?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웬걸? 지표가 나쁘지도 않았는데 미국장에서는 또 반도체가 안 가요. 고점에 대한 약간 부담이 있대요. 그쵸. 그래서 러셀이 막 가요. 그러니까 아이씨 뭐야 이거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데 잘 가도 못 가는 판에 잘 가야 되는 게 안 가면서 어제 신나서 올라온 거를 토해내기까지 하니 전반적으로 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오늘 제가 이제 중국 지표 쫙 정리해서 저도 막 공부를 했었는데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다들. 지표가 뭐, 어떤 게? 경제 지표, 경제 GDP부터 지표가? 시작해서 소매 판매, 뭐 실업률 막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미국 기준이죠. 아니요, 중국 중국 데이터가 오늘 나왔어요. 아 GDP. GDP부터 시작해서 한 6, 7개 정도 데이터가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제 부동산 정책도 하고 또 월말에 또 이제 또 추가적인 부양책 할 수도 있고 또 LPR 또 건든다고도 얘기했거든요. 또 인하한다고. 그러면 또 늘어나잖아요. 그럼 얘네가 지금 GDP가 5%가 안 되니까 5%를 하려고 뭔가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으면서 뭔가 지표가 그래도 좀 좋게 나오니까 예상보다 좋게 나오니까 이거 뭐야? 더 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이 지표 더 돈을 풀겠는데. 네. 그러면 이제 거기가 모멘텀이 또 생겼잖아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게 유럽이랑 중국 쪽이 부양책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뭐 별로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상대적인 매력도 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장에서는 테마주들은 그래도 시끄럽게 움직이니까 뭐 테마주들로 해서 정말 명확한 트레이딩으로 진짜 탁탁 하시던지. 근데 맞죠.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고 누누이 말씀을 드려 방법 중에 하나인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가 트레이딩에서 돈 벌라고 말씀은 안 드려요. 이 우리가 전업 투자자는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면은 이제 좀 싸진 산업군들 사야 되는데 거치로 사면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사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 자체 시계열을 짧게 잡고 보면은 우리나라장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농사 짓듯이 이렇게 씨앗 뿌려놓고 이제 어디 뭐 물 좀 주고 이제 좀 쉬다 오면은 막 어느새 막 뿌리고 막 올라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해야지 뭐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뭐 하루살이처럼 하루 만에 얘가 다 막 물에서부터 날라가지고 막 나 때문에 갑자기 슈팅 나오고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는 점,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채팅창이 굉장히 활발하네.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고. 네. 오, 다들 뭐 어디 저기 정치 채널에서 좀 오신 것 같은데 알고리즘에 걸렸나? 지금 시원하네. 뭐라고 제목을 지금 내리는 비는 국장인가? 홀로 뚝뚝 떨어지는 진짜 이유는 무엇? 다들 이유가 궁금하신가 봐요. 그러게요. 아니면 비 오니까 약간 센치해져가지고. 딴 데는 오셨을 비 안 수도 와요? 있고. 우리나라만 비 오는 거야? 딴 데는 안 와요. 안 와요? 아 그렇구나. 일본도 오르고 뭐 중국도 오르고. 거기는 해가 반짝반짝. 역시 시청자는 이제 진행자에 수렴한다고 네. 다들 징징대느라고 지금 채팅창에 불나 지금 뭐가 문제다 다 한마디씩 네. 거두시니까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리센슈님이 5,000원 보내주셨고요. 보노님 말 들으면 국장 하지 말라는 말이군요. 저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저희는 어거지로 국장을 해가지고 여기서 피보자라는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맞아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돈 있으시면 그리고 성향에 맞으시면 미장도 같이 해라. 이게 저희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 3%도 미장을 좀 늘려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뭐 미장 밖에 답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중국장 할 거예요, 뭐 일본장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간보노님 2,000원 보내주셨고요. 민트윤도 도쿄 가서 장원영 뒤에서 헤어 포유 홍보하자. 장원영이 거기 갔다, 일본 갔대. 아니 이거 조금
매기시는 거 아니에요? 왜요? 장원영 씨랑 친해요? 옆에 가야지. 옆에 장원영 가면 씨랑 친한 거야? 옆에 가면 장원영 오징어 씨요. 되는 거 아닌가? 누가요? 네, 본인이. 제가요? 네, 근데 아침부터 오늘 한 20번은 얘기한 것 같아.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친해지고 싶어서. 저는 장원이 형이랑 친합니다. 장원이 형. MC 장원. 네, 장원이 형. 그것도 부럽다. 장원이 형 친하지. 네. 네, 알겠습니다. 헤어 포 유 감보로님이 Hear 2,000원 보내주셨고요. 오늘도 감독님 역시나 감사합니다. 네 노무현님이 5달러 보내주셨습니다. 형이 좀만 더 써요. 네, 5달러 뭐야? 좀만 더 써.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3시 31분 지나고 있어서 땡땡땡 외쳐주고 계십니다. 정스완님, 드라세나님, 쭈아니님, 갈매기님, 전효민님, 윤상빈 형님, 한박누님, 많은 리오스나도 정호민, 짜니님, 전효민님은 3시 20분부터 되게 4시 35분까지 치고 계십니다. 뉴스룸에도 치고 계신다고. 형님, 시간에 맞춰서 와, TPO 있잖아요. 굉장하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3시 31분 지나가고 있어서요. 보노님한테 시황을 쭉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보노님. 네. 결국 2600선이 깨졌네요. 2593선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등락률은 마이너스 0.59%, 거래대금은 8조, 한 2조 정도 줄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753포인트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1.55% 빠졌습니다. 꽤 많이 빠졌죠. 근데 거래대금은 5조 단에서 이제 7조 단까지 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좀 4848이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반적으로 코스피, 코스닥 등락에 대한 숫자를 보면은 뭐 코스피는 상승보다 하락이 2.5배 정도 많은 것 같고 코스닥도 좀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고요. ADR 기준으로 보면은 한 8, 9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 그래서 완전 공포 매도 구간은 아닙니다. 아직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이 4,700억 원대 좀 매도했습니다. 아마 이거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코스닥은 장중에는 좀 팔았는데 그래도 막판에 조금 돌아온 부분들이 없잖아 있고 선물도 원래 장중에는 한 3억 정도 팔았거든요. 네. 얘도 좀 말아 올리기는 했네요. 오. 그리고 이제 미장도 원래는 오전장에는 미니 선물이 좀 마이너스권이 있었는데 네. 플러스권으로 바뀌었고요. 네. 뭐 오늘 중국은 뭐 지표 잘 나오니까 신났죠. 이제 부양책 기대감 나오면서 뭐 3%대, 4%대 뭐 급등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중국 지수, 그다음 미국장 5시부터 우리 살 수 있으니까 그럼 이제 잽싸게 거기서 이제 미국 지수나 뭐 그런 것들을 배팅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오늘 미장에서는 좀 어쨌든 반응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 2,700을 돌파를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저는 금에 대한 가격을 작년 한 8월부터 이 3프로 채널에서도 종종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와, 그때 2,100 넘는다 어쩐다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때가 한돈이 31만 원이었어요. 지금 한돈 50만 원 넘습니다. 와. 네, 와. 그렇게 말씀드리면 금은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이 1,369원, 70원대 돌파했었는데 오늘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만 뭐 유로화 지금 금리 인하하고 엔화 지금 뭐 수출입 후지부지하고 이러면은 아마 한동안은 달러 강세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이건 또 트럼프 우세가 되면 또 달러 강세가 또 이제 공약 같은 느낌으로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 저기 뭐야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아이오호우님이 10,000원 보내주시면서 네. 미장은 타율이 높은 교타자, 국장은 타율이 낮은 홈런 타자 같은 느낌. 한 번 치면 또 홈런 친다. 맞는 것 같아요. 말되네, 그래서 좀 말돼. 공감해서 그러니까 홈런을 치는데 그 짜릿함,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싶으시면 코스피 코스닥이 딱이지. 네, 발 하나 담가놔야죠. 미장은 이제 타율 높은 딱딱딱딱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알겠습니다. 중국 지표는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 네. 김정일 본부장님 그러면 네. 우리나라를 저렇게 좀 안 사는 덜 사는 아니지 덜 사는 아니지 내다 패는 이유는 네. 우리나라도 반도체가 다가 아니잖아요. 네.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네. 오늘 근- 다 팔았나요? 네? 모든 섹터 다.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네네.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 중에 얘네는 괜찮은데 왜 안 가지 싶은 것들을 네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게 좀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는 밸류에이션 얘기는 아니었어요. 그래요? 예를 들면 네. 엔터 엔터. 많이 빠졌잖아. 네. 그리고 살짝 올라왔잖아. 그래도
포워드 PER이 20배에서 30배 사이예요. 그럼 이거는 미래 비전이 명확하게 있지 않고서야 굳이 더 살 이유도 없고. 정답이 거기 있네. 밸류가 싸다고 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가시성이 다가올 거나 다가올 것 같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사겠죠. 네. 우리는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일찍 내지는 조금 더 좋게 보는 상황이 없지 않아 있을 텐데 외국식 그런 게 아니더라도 외국인 입장에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뭐 칠레 투자하거나 네. 프랑스 투자하거나 이태리 투자할 때 뭐 알고 투자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한국의 주식에서 시콜콜하게 다 안다고 아니고 큰 그림에서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반대로 엄청나게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정밀하게 하는 큰 투자가도 있어요. 블랙락이라든지 피델러티라든지 그런 데 있는데 성향이 다르거든요. 그럼 외국인이 움직일 때 삼성전자 얘기하면 외국인이 움직일 때 56%가 50% 준다 그랬잖아요.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근데 나머지 50%는 뭐죠? 56%가 50% 줄어도 나머지 50%는 뭐죠? 삼성전자 갖고 있는 사람이 55%였어. 네네. 근데 50% 줄었다 칩시다. 네. 그렇게 줄지 않았지만 그럼 5%가 준 거잖아요, 외국인. 네네. 그럼 나머지 50%는 뭐 하는 거죠? 외국인들?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그냥 까먹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은 네. 대다수가 아닌 사람들의 움직임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거죠. 그 사람들은 특히나 모멘텀이라든지 방향이 있을 때 들어오는 거죠. 빠졌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냥 말씀드리잖아요. 8배에서 꼭 사는 게 아니고 비저빌리티가 좋으면 9배, 10배에서 사는 거고 8배에서도 비저빌리티가 안 좋으면 그 무시하고 안 사거나 아니면 딴 데 가기 위해서 아까 얘기한 거죠. 이걸 탈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세력이 전체 중에서 외국인 전체 중에서도 그것이 뭐 30% 40%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한 10%나 15%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그걸 만회하려면은 우리 기반 정책적으로 우리나라를 안 도망가게끔 오랫동안 붙들을 하는 그런 기반이 다른 나라보다 뒤지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산업 자체가 조금 시클리컬한 것이 적어야 돼요. 시크릿한 게. 근데 우리는 그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걸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2차 전지도 시클리컬한 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포함해서. 그렇다 보니까는 밸류에이션이 싼 거는 언제부터는 쌌는데 새로운 모멘텀이 없거나 한번 방향이 꺾이면은 굉장히 무섭게 그 외국인 1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 그 정도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도 휘둘리는 거죠. 그걸 막을 수 있는 수급이 없잖아요. 우리 내재적으로도.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악순환 고리가 하강 국면에서는 아니면 지체 국면에서는 생각보다 더 많이 하강하거나 생각보다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과거 패턴을 봤을 때. 지겹지만. 알겠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채팅창에 어그로가 있어서 대답을 안 하려 그러다가 네. 끌렸어. 그래 어떤 거? 긁혔어. 뭐 긁혔어. 아니 뭔데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네.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금투세 관련해서 제일 많이 다룬 방송이 클로징벨입니다. 아, 왜 그 다른 어떤 방송보다. 심지어 제 개인 채널에도 올렸고 거기에 댓글에 400개가 달렸어요. 진짜요? 네. 구독자가 2.0인데 그러니까 금투세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미 벌써 우리가 떠들 만큼은 떠들었고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징징대서 뭔가 뭐 나오는 건 아니니까. 네. 전쟁 리스크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어때요? 두 분은 외국인들 입장에서 좀 담백하게 냉정하게 생각해 본다면 확실히 전쟁 리스크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요? 네, 왜냐면은 그 애널리스트들이 막 주간으로 그 미국 쪽에서도 우선순위 막 이렇게 정하는 보고서를 내거든요. 아마 오늘 이번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10월 2일인가? 네. 뭐 아무튼 10월 10일인가 아무튼 그쯤 냈을 텐데 그 위험 순위 1등이 주제가 경기 침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로 바뀌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요? 그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부담 요인 1위가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고 2등이 물가 상승이고 3등이 경기 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고 뭐 복무하시고 이런 분들이 많으니까 약간 좀 안전불감증이 없잖아 있어서 그런 건데 해외에서 보면 불안할 수도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금 벌써 한 2년째 하고 있고 지금 중동도 지금 거의 1년째 저러고 있고 뭐 우리나라 또 어쨌든 뭐 북한이 요즘 계속 막 시비가 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뭐
좀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또 중국이 대만을 또 압박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약간 정세로 봤을 때 뭐 좀 이상할 수도 있겠네. 약간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물론 핵실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한 그런 도발 중 하나지만 이번 북한의 움직임을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전과 다르다. 전과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러 조약 맺었잖아요. 그게 네. 맞죠, 그게. 북러 조약으로 어제 유엔에서 이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듯이 사실상 북한이 이제 병사를 파병하는 걸로 네, 그렇죠. 결정이 났고 북한군 우크라전 파병 본격화된다. 그래서 북한 장병 3,000명으로 구성된 러시아 특별대대 조직 중이다. 우크라이나 매체가 이렇게 얘기했고 파병 정황이 포착되기도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조금 다른 얘기인데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파병을 했는데 그 북한군이 탈출했대, 탈영했대요.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많이. 3,000명 하면은 뭐 한 30명 나가 도망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이 중국하고. 파병을 왜 하냐라는 그런 거를 봤을 때 어떤 분석에서는 왜 한다? 북한이 저기서 이제 실전 무기 연습이랑 아, 그런 전쟁 무기 그 실험 뭐 이런 말 것들을 되네. 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음. 댓글에서는 역시나 김정은이 그거를 본인의 왕국을 냅두고 전쟁을 일으킬 수 있겠냐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그 탈영 얘기를 듣고 내부에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겨서 그거를 이렇게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대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미래전략연구소인 허드슨 연구소가 있거든요. 허드슨 연구소에서는 말하는 게 북한이 연평도 쪽에 이제 포격을 하고 거기에 군대를 내려서 핵이 있으니까 그걸로 이제 협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러시아랑 북러조약 맺었으니까 뭐 일본이나 미국이나 한국도 제대로 뭐 이렇게 반격을 좀 주춤주춤하면 핵을 가지고 협상 카드를 좀 활용할 그 가능성이 처음에 제가 높지 않나. 전문했을 때 그 전략연구소 거기 아니더라도 딴 데도 그 얘기 한 거죠. 그렇죠. 전략 핵 그거 가지고 활용할 거다. 서쪽으로 해가지고 이 본토는 못 치지만은 그러면 진짜 난리 나는 거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KKKKSK님께서 네. 전쟁 나면 참전할 남자가 있는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YTN인가 어디서 조사를 했어요. 네. 전쟁 나면 참전할 거냐고. 할수 근데 있을까? 그 비율이 역대급으로 낮아졌습니다. 13%인가로 원래 22%다가 13%인가로 낮아졌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야? 그게 글자가 이렇게 많은데?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와, 보도 형 지금 화났어. 야. 아니 그건 아닐걸요? 와. 내가 찾아줄게. 그게 이제 아니 막 그거 이상한 사람들만 한 거 아니에요? 오. 싸워보러. 아니 그렇진 않을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게 그런 데이터가 있을 수 있지. 과거부터 트래킹하는 거. 나는 그런 궁금한데 딴 나라는 어떻게 해요? 딴 나라는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비교했을 때 비교해야지. 황희 의원이 제출받은 2023년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결과를 공개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전투에 참여하겠다라고 말한 응답자가 13.9%였다. 2020년에 20%, 2014년에 22%였는데 지금은 14%로 줄어들었다. 그거나 똑같네 뭘. 나는 뭐 한 40%대다가 13% 줬다는 줄 알고.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설문이라서 근데 모르겠어요. 그 나이대가 어때요? 젊은 친구들이에요? 잘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제 세대 근처는 전부 다 싸우러 갈 것 같아. 이게 우리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예비역 같은 데 가면은 다들 막 민기적 민족 거리는데 또 할 때 되게 잘해요. 애국심 뭐 이런 게 있어요. 아니 뭐 그건 그러니까 어쨌든 가족이 있잖아요.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 나 하나 도망간다고 뭐 잘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군대에서도 정신교육을 좀 많이 받고 어쨌든 지키면서 좀 열받긴 하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그게 생겨요. 그래서 저는 뭐 그 여론조사랑은 좀 다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예전에도 뭐 북한 리스크가 좀 있다가도 진짜 막 다들 무서워하다가도 그냥 조용히 지나간 것처럼 이번에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전쟁이 안 날 것 같을 때 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할 줄 알았어요? 마지막까지 몰랐어요. 실제로 안 한다 그랬고 일본이 진주만 때릴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북한이 남침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 그러니까 경계를 늦추지 말자가 결론입니다. 근데 경계를 늦추지 말자고 얘기하면 보통 그러지. 그걸 갖고 이제 안보 위협한다고 또 하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게 또 CR에 안 먹힐 수도 있고. 공포심 조장.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 거 안 하려면은 우리도 핵이 있어야 돼요. 핵이 있으면서 뭐 공포심 조장이고 나발이고 하는 거지. 북한이 17년 이전에 그 핵이 그렇게 있는 걸 모를 때는 아마 설문조사했으면 대부분 나가서 이게 붙겠다고 하는 사람들 훨씬 많았을 거예요. 그게 아까 20%가 좀 낮다고 보긴 하지만은 훨씬 많이 지금은 그냥 핵이 많아가지고 핵이 있어갖고 이제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러면은 아마 사람들 줄긴 줄 겁니다. 나가서 목숨 바쳐 싸워봤자 어차피 만약에 북한이 마음 먹으면 끝이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7년 전보다는 분명히 늘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표본은 제가 보기에도 너무 낮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네. 딴 나라는 어떠냐? 이스라엘 물어보지 말고 이스라엘은 원래 전쟁에 찌들린 애들이니까 네. 다 참전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참전 안 하면 강제로 동원하는 네. 게 되는 거죠. 그게 알겠습니다. 중요해요. 키미님이 네. 민준이 네가 먼저 제일 먼저 도망갈 듯 그 밑에 JY님이 네. 민준이 사실 의심스럽긴 해. 나도 가야지 전쟁 났는데 의심스럽다. 내가 어떻게 도망갈 건데? 어? 이 훈련- 섬나라에서 훈련 안 했으면은 저기 참전 못해. 민방위 하는 거야. 그래요? 어쨌든 들어가고 싶어도 군대 못해. 제가 할 역할이 있겠죠. 할 역할은 있지. 네, 제가 그럼. 뭐라도 하겠습니다. 방송이라도 제가 돌아다니면서 중계방송. 네, 중계방송이라도 하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전쟁 리스크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봤지 제가 어그로 끄는 건 아니었습니다. 네, 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팔까에 대해서 전쟁 리스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서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전쟁 리스크고 만약에 저기 뭐지 우리 기다리는 거 금투세 제가 봤을 때 그 비슷한 급인 것 같은데 금투세 시행하고 또는 전쟁이 진짜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면 말이죠. 이 정도 있지 않습니다. 공포 근처도 안 가던데 0.5% 빠진 거 공포입니까? 저는 우리가 안 올라 짜증나는 거지. 넘어가야 되는데 카카오 킬러님이 한국은 트럼프 리스크다. 근데 이것도 그거는 맞는 말인 것 엊그저께 같아요. 그 2차 전쟁 하고 그럴 때 못 그러니까 갔어요. 넘어가야겠네요. 자, 이유가 넘어가자. 너무 많아. 넘어가자. 넘어가요. 알겠습니다. 네. 47분이요. 아, 갈게요. 20분 시원합니다. 해가지고 거의 지금 30분을 떠들었는데 알맹이가 원래 수다 떨러 온 거잖아요, 여러분. 금요일이잖아, 비도 오고.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하창호 본부장님 시황 쭉 볼까요? 네, 좀 빨리 해보면요. 네, 아까 그건 했죠. 네, 산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 가죠. 네, 상승 산업은 뭐 오늘 좀 억지로 좀 집어 넣은 애들도 좀 있는데 일단 수급이 제일 많이 쏠린 거는 신규 상장주도로 좀 많이 쏠렸습니다. 신규 요거랑 진단 키트 이제 WHO에서 한번 걸었고 콜레라 아침에 이슈 있었는데 또 엠폭스 뉴스가 또 엄청나게 뜨면서 진단 키트가 연쇄적으로 좀 갔고요. 메타버스도 이제 메타퀘스트 이제 S 관련된 3S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에다가 이제 맥스트가 또 관련돼서 뭔가를 한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이제 메타버스 쪽도 좀 움직였고요. 뭐 CDMO 오늘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셀트리온 또 CDMO 이슈가 있었죠. 금융주도 나름대로 좀 잘 버텼고요. 통신주도 뭐 산업 리포트 나온 게 있었긴 했는데 아무튼 뭐 KT가 좀 빵긋빵긋 웃는 부분으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네. 나쁘지 않았고 뭐 네이버 카카오도 나름 시장 대비했을 땐 좀 견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통신 금융 CDMO 신규 상장 CDMO는 따로 뉴스가 있었나요? 삼바랑 뭐 이런 종목. 셀트리온 관련돼서 자회사 이슈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랑 이제 9월 확정치 수출입 데이터 나온 거랑 여러 개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리포트도 월요일 날 좀 나왔었고 워낙 뭐 여기 산업이 좀 탄탄한 쪽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히 뭐 딱히는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 네. 그냥 전반적인 뭐 딴 데가 흔들리니까 거기 버티는 거지. 생물보안법 금리나 겹포제 아는 거. 제약 상장기업 브랜드 평판 10월 1위 삼바 잠바. 뭐 이런 것들 딱히 뭐 없었네요. 네. 오늘 시장은 진짜 오프닝 벨도 징징쇼 한 것처럼 네. 쥐어짜내서 뉴스가 별로 없었어요. 그렇죠? 뉴스가 크게 없었고 오르는 종목도 테마주의 성격이 굉장히 많이 맞아. 올랐다. 금요일이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흐름이 어떻게 좀 지지부진하고 테마가 날뛰는 이런 흐름이 대선 전까지는 계속 갈까요? 대선? 대선 전까지는 모르겠지만 대선? 일단은 좀 TSMC가 사실 굉장히 임팩트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잘 못 갔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거기도 이제 올랐으니까 다 이제 직전고 좀 뚫고 막 가는 분위기여서 어쨌든 러셀에 돈이 쏠리면 저는 그렇게 좋다라고 생각 안 해요. 대형주가 계속 가져야 되는데 뭐 러셀 쪽에 더 세지면 우리나라도 좀 쉬어갈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게다가 중국이
또 월말까지 뭔가 부양책이나 이런 거 계속 막 이렇게 트리거 걸면은 또 그쪽으로 쏠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있습니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 텐데 네. TSMC는 우리가 착각한 게 좀 몇 개 있어요. 타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TSMC 네, 착각. 착각한 게 있어요. 알겠습니다. K뱅크 상장은 또 연기됐네. 연기됐어요. 네. 수요 예측 부진. 부진해서. 역시 지금 돈줄이 말랐어요. 맞아. 그래서 조속히 재추진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섹터 가볼까요? 네, 하락 섹터는 반도체 쪽 오늘 소부장이 특히나 좀 많이 빠졌고요. 하이닉스까지 소부장은 아니니까 하이닉스까지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전도 조금 빠졌습니다. 근데 나머지보다는 좀 많이 좀 너무 많이 빠진 게 이미 있어서 네. 좀 덜 얻어맞긴 했고요. 2차 전지도 오늘 좀 쉬었고 방산이 오늘 외국인이 좀 팔더라고요. 그래서 방산이 최고가 부분에서 외국인이 좀 팔고 있어서 요건 조금 생각을 수급적으로 연속적으로 나온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선도 오늘 좀 쉬었고요.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나 이런 거는 이제 리포트 빨로 좀 잘 견디기는 했는데 나머지 쪽에서도 조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산업별 옥석 가리기라고 제가 밑에 코멘트를 모처럼 단 이유가 뭐냐면 같은 산업이어도 올라가는 애가 있고 떨어지는 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장표는 이렇게 넣어놓긴 했지만 다른 애들은 또 올라가는 애들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이거 좀 잘 해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상빈형님이 2,000원 보내주셔서 K뱅크 철회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서 네. 그거 보고 제가 뉴스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윤상빈님 왜 맨날 2,000원만 보내주세요? 2,000원이라도 1,000원이 보내주셔서 1,500원도 아니고 2,000원, 감사한 2,500원 거죠. 들었고 좀 변동을 주지. 2,000원이 최소 미니멈이에요. 아 그래요? 네. 1,500원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갈걸요? 2,000원이 미니멈이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미니멈 설정할 수 있어요. 아 몰랐어. 2,000원이 미니멈이에요. 제가 알기로.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윤상빈 형님. 저는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딴 점을 고맙습니다. 걸어봤어요. 고맙습니다. 네. 잘해. 하락 섹터 추가적인 코멘트 있을까요, 보로님? 일단은 뭐 조선방산 뭐 요런 쪽 그 BBB에다가 조선방산을 좀 강조 드렸는데 오늘 그 중에서 대부분이 빠졌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방산이나 이런 것도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쪽에서 이제 추세가 꺾이거나 산업 너무 좋아서 다시 올라가긴 하겠지만 또 이제 후발로 꼭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너무 그 무리해서 버티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었다가 다시 좀 그 조정이 강하게 나왔을 때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가지고 기존에 오래전부터 갖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 산업 좀 감천할 것 같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좀 기민하게 대응하실 수 있으면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 지금 시장은 이렇게 고집을 많이 부리기가 쉽지 않은 시장이긴 하거든요. 뭐 캐시플로우나 이런 것들이 좀 여유롭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어떡할 겁니까? 윤상빈 형님이 줘도 뭐라 그러네. 동무형 때문에 못 하겠대잖아요. 2,000원씩 20일이면 4만 원이야. 어머.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4만 원이 4만 원. 2,000원이 모르고 그 가끔 3,000원 보내요. 얘기 좀 들어봐요. 심심하니까 어느 날 1,500원, 그 어느 날 2,500원 이런 식으로 그렇구나. 변동성을 더하고 장도 변동인데 맨날 2,000원이니까 아니 국장에서 너무 변동을 겪으니까 어느 날은 안정성이 좋은 안 주기도 하고 갑자기 5,000원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해봤어. 네. 쥐어 짜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담을 재미 내려. 없어서 아니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돼요. 그 옛날에 그 댓글 있었잖아. 시장에 빅뉴스가 없으니까 자체 생산 중인 동무요. 뭐라도 이슈를 생산하려고. 시장에 이슈가 이슈 없어서 많어. 자체 설명 안 생산 했지. 중인 동무요.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자, 보로님 그러면은 특징주 한번 가볼까요? 네, 특징주로 보면요, 여러 가지 기업들을 좀 놓아놨는데, 일단은 대우부품이 전일 시간에부터 강했었는데, 요거는 이제 대표이사 장내 매수 이슈가 있었고요. 두산밥켓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두산의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뭐 이런 해명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고려아연은 이전에도 이제 장내 매수로 이제 또 싸워야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좀 변동성이 나올 것 같고요.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는 결국에는 이제 TC본더 공급 임박 이런 기사가 나왔고 또 치고받고 막 했는데 결국엔 많이 빠져서 끝냈어요. 네. 한미반도체도 많이 빠지고 하나 인더스트리얼도 한 4~5% 정도 빠져서 끝났는데 그럼 아직 결정적인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IR 쪽으로 조금 더 무게가 쏠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이 이슈는 뚜껑이 명확하게 열리기 전까지는
그냥 한쪽으로 조금 치중이 되어 있을 뿐이지 결판은 무조건 난 건 아니다. 그래서 그 속보도 너무 좀 걸러서 들으셔야 되고요. 일단 IR이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거를 신뢰를 하시되 대신에 이제 그런 노이즈가 계속 나오면 혹시나 안 될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는 거지. 무조건 뭐 회사가 이거 했으니까 무조건 돼 이렇게는 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미래는 회사도 명확하게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정도로 자신감 있게 하면은 나름대로는 좀 결판이 시간이 지연돼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한 부분이 IR 있습니다. 한 거예요? 아니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 회사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내용을 일단 신뢰를 하고 가는 게 맞는 거죠. 그래도 회사가 공식 입장을 발표했는데 그걸 너무 깔아뭉개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그건 이제 각자의 판단에 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크래프톤이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올해는 뭐 아무거나 행가 아무튼 더 좋아 뭐 이렇게 막 해서 나온 게 있는데 네. 목표 주가 상향 나왔고요. 지네어나 이런 것들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 신규 상장 첫날에 인스피언이랑 YJ 링크. YJ 링크 두 개가 뭐 엄청 급등이 나왔습니다. 거래 대금도 엄청 나왔어요. 그래서 그래요. 확실히 시장이 재미없을 YJ 때 링크. 신규 상장주는 좀 이렇게 이슈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뭐 하시는 기업인지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이거는 그냥 대충 어떤 것들을 하시는지 좀 적어놨습니다. 표면 실장 기술이 뭘까요? 반도체 PCB 같은 SMT. 표면에 이렇게 서피스. 칩 이렇게 얹혀 놓는 거. 얹혀 놓는 마운트. 서피스 마운트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마운트. 서피스 음능한 테크놀로지잖아. 마운트. 마운팅. 마운팅. 마운팅이래. 마운팅. 마운트. 이렇게 올린다는 게. 그렇군요. 명민주언니인 줄 알았다. 네? M이라서. 표면 민준 네. 기술. 저 아까 그 고려아연 저 경영권 이슈는 네. 티웨이로 한번 넘어갔다가 지금은 한미약품 쪽으로 넘어간 것 같아요. 맞죠? 맞아요. 그렇지. 네. 그거 같지. 그래서 한미약품에서 뭔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 예, 군침이 좀 싹 도는데. 하이에너지. 별 관심 없으신가 봐요. 아니 그거 오늘 주가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네. 한미약품 오늘 한미약품 9%. 왔지. 네, 계속 9%로 딱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도 티웨이처럼 할 것 같이 하다가 또 뭐 아니다 만다 뭐 이럴 수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트레이딩 해야 될지는 일반인 기준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넘어갈까요? 사셨죠. 네, 그래서 뉴스로 넘어가 보면요. 요거 이제 아프리카에서 올해 엠폭스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안 좋게 결과가 나왔다고 어머. 합니다. 네. 엠폭스가 엄청 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나 봐요. 어. 네, 그래서 이 WHO가 경고를 또 한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염병들 얘기가 나와요. 뭐 콜레라인가 아무튼 그것도 있었고, 이제 네. 이거 엠폭스도 종종 있었는데 원래는 뭐 몇 명이 그냥 감염됐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이렇게 많이 사망했다 이런 거는 부각이 잘 안 됐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부각이 되면서 뭐지? 약간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확실히 뭐 전쟁에다가 뭐 기후 변화에다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은 뉴스들이 좀 이어져서 나오고 있고, 이래서 이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이 수급이 이거를 연달아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왔고 급등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넘어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제목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죠? 넥스트. 이제 메타퀘스트가 애플의 비전 프로 연동 시스템 개발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22일부터 25일까지 XR 공간 컴퓨팅 박람회라는 걸 하고요. 여기에서 또 맥스트가 관련된 기술을 또 공개를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메타 퀘스트가 어쨌든 장비 점유율이 꽤 높잖아요. 네. 장비 점유율이 꽤 높고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뭐 활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이제 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들에 좀 수급 쏠리는데 영향을 준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뭐 맥스도 많이 올랐고 자이언트 스텝 뭐 이런 애들도 꽤 급등을 했었거든요, 장중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게 저 만약에 저게 사실이라면 되게 획기적이긴 하네요. 왜냐면 메타퀘스트나 그러니까 아이폰이랑 그 갤럭시랑 연동할 수 있는 무언가 시스템을 뭐 개발했다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애플이 저거를 그냥 하게 냅두나? 폐쇄적인 그 OS를 운영하는 그거에서. 그러게 나도 그게 퀴션이네. 일단 신기하네. 저 뉴스만 가서 기사가 모르겠지만 네. 좋은 것 같은데. 넥스트가 그런 일을 했다. 네. 네. 이름은 좋네, 회사 이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오늘 넷플릭스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좀 컨텐츠 종목군들 좀 장 초반에는 꽤 강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4분기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있으니까 이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는 좀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워낙 1편이 대박 났었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어쨌든 좀 노이즈가 꽤 생길 것 같으니 나머지 부분들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제는 관심을 좀 가지면서 컨텐츠도 좀 보고 넷플릭스도 좀 보고 광고로 좀 볼만한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뉴스는요? 다음 뉴스는 이제 이거 추가 부양책 요건데 예상치보다 어쨌든 GDP가 0.1%도 높게 나와서 이러면은 뭔가 해볼 만한 거 아니야? 라는 지금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좀 나온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얘기가 꽤 높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4분기랑 1분기까지 뭐 계속적으로 부양책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나오면 아마 또 중국 증시와 연관되어 있는 저는 지수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중국 지수 뭔가 종목을 선택해서 승부를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중국 지수로 배팅을 하시는 게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고 그다음 뭐 미국장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좀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왜냐면 중국 GDP라고 검색을 해보면 네. 중국 3분기 성장률 4.6%, 요게 연간 5% 목표 비상, 경기 둔화 속, 뭐 빨간불, 성장 목표 적신호, 5% 달성 어려울 듯, 4.6% 성장 그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저게 5% 달성 못할 것 같이 나와서 부양책의 기대감이 오른 건지 혹은 예상보다 잘 나와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신감이 오른 건지 그 로직이 좀 궁금한데. 잠시만요. 제가 네. 이거 좀 킬게요. 정리해놓은 게 저기 있어가지고. 소매 판매도 사실 기사는 9월 소매 판매 전년비 3.2% 증가, 네. 여전히 동력 부족. 요쪽으로 흐름을 좀 잡는 것 같아가지고. 네, 요거 화면 보여주시면요. 네. 제 거 채널이긴 한데. 아우 좋다. 하버노의 네. 주식 이야기 네이버 컨텐츠입니다. 자, 이거 전문을 그냥 다 정리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 보시면은 일단은 이제 GDP 부분이 분기별로 보시면 이게 5.3으로 1분기에 좋았다가 2분기에 4.7, 그다음 3분기에 4.6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네. 근데 부양책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지 않을까가 일단 첫 번째 부분이고요. 그다음 내용을 보시면은 일단 모멘텀 자체는 막 그렇게 나쁘지, 축산이 일단 나쁘지 않았고 산업 생산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좀 나쁘지 않다라고 해요. 이게 연초 대비했을 때에 전년 동기 대비 5.8%를 증가를 하는 거고 세부 항목들을 보셔도 대부분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 투자들도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장 자체는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부분도 괜찮은 상황이고 이제 시장 판매, 소매 판매죠.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3.3%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9월 소비재 총 판매 같은 경우도 늘어났고 전월 대비도 늘어나고 있으니까 소비 자체는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국 쪽에서 불안한 게 뭐냐면 이게 부양책도 하고 하는데 결과치가 안 나오는 거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전월 대비 좀 좋아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라는 것은 어쨌든 부양책이 약발이 조금씩 먹히고 있는데 이게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지표 발표된 딱 그 수치만 보면은 대체로 감이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얘네가 발표한 내용을 제가 번역을 해서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정 투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동산 쪽이 좀 문제인데 전일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부양책을 또 강하게 때리고 있는 상황이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이랑 그림자 금융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좀 돌아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품 수출입 같은 경우도 흐름이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데이터를 다 뜯어 보시면 막 그렇게 나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CPI나 뭐 PPI 이런 것들이 조금 부담이 되는 것들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실업률, 고용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해요. 실업률 5.1% 나왔고 같은 기간 대비했을 때 0.2% 감소했으니까 고용은 작년보다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네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 주요 지표가 긍정적으로 변화가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경제 회복과 성장의 기초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얘네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추가적인 부양책 가능성이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이런 시장의 이 데이터들을 명확하게 보신 분들은 그런 기대감을 당연히 가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전면 회의에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보면은 부양책에 대한 스토리가 나올 때마다 기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중국의 통계국에서 그렇게 데이터를 때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자기네들도 기대가 된다고 얘기한 상황에서 부양책이 계속적으로 붙어져 버리면은
당연히 지표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지수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중국 쪽에서는 지금 외화 자금 나가지 못하게 뭐 외화권 투자하면은 세금 또 매긴다고도 한 상황이고 그럼 국내 자금 묶어놓은 상태에서 해외 자금이 이렇게 들어와 버리면 부양은 확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스토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컨텐츠 괜찮네. 엄청 탄탄하네요. 이야. 양도 어마어마한데요? 막히네. 와, 양이 어마어마해. 그러니까 저거 다 하나하나 숫작업으로 해가지고 와. 한 땀 한 땀 하는 거잖아요. 네. 하보노의 주식 이야기. 로그아웃 해야 되는데. 아, 번호.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 관련돼서는 쫙 정리를 해주셨고 그냥 한마디로 넘어갈까요? 아, 네, 한마디. 시간을. 네. 자, 오늘 한마디 두 분이 가지고 오신 오늘 금요일장 어떤 생각으로 어떤 그림과 또 컨텐츠를 가져오셨을까요? 하보노님부터. 네, 오늘은 부루마블로 해서 딱 이거를 했는데 그림이 좀 이쁘게는 안 나왔는데 소가 주사위를 던져서 서울이 나오니까 울상을 짓는 겁니다. 표정이 안 좋네. 네, 표정이 안 좋아. 곰도 너 좀 슬프겠는데 소. 약간 요런 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부루마블 하면은 정말 여러 도시가 있고 나라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나온 게 서울이에요.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씨 약간 이렇게 뭐야? 이게 우리나라 지금 시장이지 그런 기분 느낌이지 나쁘네.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시장을 보시면서 다 이 생각하셨을 거 아니에요. 왜 우리나라면 진짜 이런 거야.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머릿속에 부루마블에서 주사위 굴렸는데 부루마블은 서울로 나오잖아요. 코리아로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서울이 나왔을 때 왜 이게 나왔지? 같은 거 다른 거 나왔으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림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실까요? 네. 그 곰은 왜 슬퍼해? 곰은 들어오면 좋지. 곰은 슬퍼하는 게 아니라 어이구 너 불쌍하다 야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 끼워 맞추는 거 같은데. 아니, 위로하는 거야? 맞추는 거 같은데. 곰 위로하는 위로하는 거? 거예요? 위로하는 거. 위로하는 아이고 너 서울 걸렸네 어떡하냐 약간 이런 거. 위로하는 표정. 오케이, 알겠습니다. 부루마블에서는 서울이 제일 비싸고 좋았는데. 네. 맞아. 옛날에 88 올림픽 때 이렇게 딱 입고 아이고. 그랬는데. 88 올림픽? 그럼 88 그치. 올림픽 딱 그 사인 있고 그랬어 부루마블에. 그래요? 안 해봤나? 모르나? 안 해봤어요. 에이, 공주님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요. 아니 88 올림픽 때 안 태어났잖아요. 노코멘트 할게. 넘어갈까요? 자, 김장현 본부장님의 오늘 한마디 뭘 가져오셨을까요? 그림은 못 쓸 것 같아. 네. 잔인해가지고. 네. 한자인가요? 아닙니다. 그럼 한글. 영어인가요? 영어 섞여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눈먼 돈. 데드머니 다 죽었다. 아침에 얘기랑 비슷한 건데요. 정보가 엄청 빨라졌잖아요. 많은 정보나 뭐 이렇게 시장에 대한 해석이나 예측이나 전망이나 뭐 난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엇갈리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정보도 많고 중요한 건 그것이 엄청 빠르게 전달되고 있어요. 뭐 솔직히 뭐 거의 공짜로 부지런만 하면은 그렇죠? 그래서 눈먼 돈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국 시장은 확실히 그럴 거고 그런 시간 지나갔고 미국도 막 조만간 몇 년 내로는 거기도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다 미국 시장 좋은 거 아니까 막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미국 시장 뭐 잘 분석 못하는 사람들은 미국 시장이 좋아하니까 무조건 하지만 어느 정도 세츄레이션 되면은 그것도 이제 제대로 분석하고 빨리 움직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항상 미국 시장이 저렇게 모든 사람 해피하게 간다는 보장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중국은 아직 눈먼들이 많죠. 거기 인도는 더 눈먼들이 많죠. 베트남도 10년 전에는 눈먼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눈먼들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눈먼들이 준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사고 나서 이 바보 같은 나보다 더 바보 같은 그 빅풀이 네. 내 거 주식을 살 때 나는 높게 팔고 나간다 이거 아니에요. 그걸 좀 그렇게 얘기하면 눈먼 돈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지 주식을 먹고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아까 극단적으로 우리가 저기 뭐 이렇게 그 적이라는 개념은 그걸 좀 듣기 안 좋게 얘기한 거 있지만 사실상 뭐냐면 내가 팔 때 나는 더 이상 안 간다고 팔고 그걸 높게 주고 사람들 들어오는데 나보다 못한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눈먼 돈이야 그런 거예요. 근데 정보가 이제 많은 사람이 공유되고 해석이 공식이 되기 때문에 먼저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고 그 실패했을 때 그 경험을 쌓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게임에서는 눈먼 돈 있어갖고 쉽게 돈 버는 끝났다.
그 외국인 입장은 뭐냐? 외국인은 한국에 투자하는 외국인들은 개인 투자가는 별로 없잖아요.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 아니고 데드머니를 싫어해. 데드머니 뭔지 아세요? 모르겠어요. 싸서 샀어. 근데 그게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아. 근데 세월이 가. 근데 내가 이걸 딴 데 투자했으면 여기는 5% 벌었는데 네. 한 5개월 동안 마이너스 2%야. 이게 손절배도 못해. 반응이 없어. 예. 아니면 뭐 항상 마이너스 이게 저평가인데 계속 저평가야. 네. 한국장은 그렇게 만약에 어느 순간에 항상 그런 거에 인식을 하면은 그게 걔네들한테는 어느 순간 어떤 종목은 데드머니가 되거든요. 장기적인 뷰를 가질 수 있으면 데드머니도 있을 수 있지. 어느 정도. MSG님이 헛돈이네, 헛돈. 아, 헛돈. 말 좋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한국말로 몰라갖고 데드머니였는데. 그래서 데드머니가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한국의 미래를 보고 했는데 워낙 많은 정보가 알려지고 이제 알까 보고 다 알았기 때문에 데드머니가 되는 순간 같으면 그냥 뺀다고. 이 눈먼 돈은 일반 개인 투자가고 그게 다 줄었다는 건 뭐냐면 만만한 장기 별로 없다. 네.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인다기보다는 뭐죠? 해석과 분석과 결정을 과감하게 하면서도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네. 접근하지 않으면은 돈 벌기 어렵다. 주시장에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볼까요? 김장렬 본부장님의 인사이트 아까 TSMC 말씀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네, 뭐 저기 TSMC 그 중국 화웨이에 우회적으로 AI 칩 공급 의심 미 정부 조사 착수. 뭐죠? 오. 뭐라고? 응? 뭐 들었는데 뭐라고? 못 들었어. TSMC가 중국의 화웨이에 우회적으로 아, AI 칩을 쓱 밑장 빼기 하는 거를 의심한다. 그 어려운 일이 아닌데. 어. 갖고 나오는 거 보니까 선거 앞두고 또 할 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가 보네. 미국 정부에서.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SMC가 내려간다. 요 얘기는 아니고 요런 얘기가 아까 나왔는데도 네. 1%밖에 안 빠져요. 미국 시장에서. 그 중에 어제 어제도 강했는데. 이거 안 했다. 이거 해야 되는데 길까. 하세요. 해요? 해야지. 해야지. 이게 중요하죠. 중요하지. 이게 중요해. 이거 중요하죠. 나도 먹을 게 너무 그죠? 중요하죠. 하는 동안 뭐 먹어야 본호님도 좀 드시고. 들몰 길가 홍삼 좋은데 뭐 걷지도 못해.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맞네. 먹고 있고 오늘이 마지막. 특가 30% 할인 특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이 30% 할인 마지막 날입니다. 딱 일주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고정 댓글에 고정 링크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가홍삼 좋죠? 사포닌 함량이 국내 최대라고. 트럼도 나오잖아. 소화에 얼마나 좋아. 어우, 너 굉장하다. 순수홍삼 100%, 100ml 이게 한 시원해. 20호 되는 거죠? 정확히 몇 폰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캬 나옵니다. 어때요? 20%. 번호님? 건강해지는 맛이에요. 음. 지금 눈도 막 침침한데 네. 맞아. 시원해. 센것 같아요. 진짜. 네, 시원해. 의외로 시원해. 네. 자 빨리 빨리 넘어가야 돼. 오늘까지니까요. 한 시중가보다도 훨씬 싸니까요, 여러분들. 오늘까지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아요. 핫팩으로 쓰셔도 돼요. 따뜻하게. 전자레인지 돌리고 이제 네. 춥잖아요. 이렇게 출근할 때 이렇게 하다가 이제 회사 딱 들어갈 때쯤 이렇게 뜯어가지고 먹고 딱 버리고 가면 핫팩 그리고 홍삼 건강 와, 그런 다 되네. 다용도인지는 몰랐네. 다용도죠. 네. 미쳤다. 다용도 실천. 들몰 길가 홍삼 네. 링크 통해서 그럼 다음 주부터는 못 고정 듣는 댓글 거예요, 이제? 모르겠습니다. 일단 오케이. 특가는 마지막입니다. 특가는 마지막. 오케이. 링크 통해서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끝. 끝. 자, 김정우 부장. 네. 아까 TSMC 우리가 잘못 봤다. TSMC가 나쁜 게 아니고 TSMC는 너무 잘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하고 별 관계가 많지가 않다. 어저께 오른 건 오버였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렇죠. 질문 있어요? 네. 네. TSMC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자, 봅시다. 이런 논리는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TSMC한테 결국 가는 게 엔비디아가 주문을 많이 하는 거고 엔비디아는 비싸게 팔고 그럼 엔비디아 장사 잘하고 TSMC 장사 잘하면 네. 하이닉스도 같이 어부지리. 오케이. 그거를 이제 반대로 해볼게요. 네. 3분기 실적 엄청 잘 나왔잖아요. 네. 3분기 실적이 이렇게 잘 나온 거예요. 3나노가 5% 오른 거예요. 3나노 비싼 거거든요. 네네네. 뭐 제일 2만, 비싼 거. 2만 불 이상 되고 요 밑에 있는 건 뭐 14,000불 이렇게 되고 있어요. 2만 불? 훨씬 넘지. 2나노 내리나면 3만 불이라는데 어쨌든 이게 늘어났어요. 근데 보세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은 네. HPC에 51%, 그다음 스마트폰에 34%. 이게 전분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요거 기억하세요. HPC 스마트폰. 네. 3나노 기억하세요. 네. 딱 봅시다. HPC는 어디 때문에 많이 늘었을까요? 인텔 때문에 늘었어요. 헷갈리죠? 그렇네. 인텔 그 구조 조정한다면
그래서 인텔이 그 ASML에 저기 장비 주문 좀 안 늘린다며 삼성도 네. 그렇고. 근데 이건 뭐지? 앞으로 미래에 쓸 장비 주문은 캐펙스는 못 늘리지. 인텔이 돈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 당장에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필요한 그 생산을 할 수 있는 거는 인텔이 TSMC에 맡기는 거예요. 신제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인텔이 신제품 나오는 거에 위탁 판매로 TSMC가 오른 거예요. 그게 한 부분의 축입니다. 그래요. 3분기 실적. 이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었죠.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슈가 아니라고. 3분기 실적은. 그 다음 또 하나 뭐냐면 애플의 아이폰 안 팔린다 어떤다 아니면 아니 요즘 나아졌다 그러잖아요. 네. 애플의 아이폰이 얼마나 잘 팔릴지는 10월, 11월도 가봐야 아는데 네. 그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9월 달에 8월 달에 3분기 때 오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생산해야 되는 거니까. 네, 네. 얘는 생산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애플이 어떻게 팔든 말든 간에. 네. 그거 많이 받았어요. 3분기 때 스마트폰, 아이폰 이게 전부 다 전량 둘 다 3나노거든요. 인텔과 애플 때문에 3나노가 늘어서 비싼 가격으로 팔아서 마진 좋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여기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엔비디아는 3나노가 아니고 4나노, 5나노 쪽 하거든요. 엔비디아가 핵심이 아니고 인텔과 애플 때문에 올라간 거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올라간 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을 건 없고 4분기 전망은 영향이 있죠. 4분기 전망도 좋았어요. 여기 보세요. 4분기도 한 10% 올라가요. 매출이. 마진도 안 줄어요. 전분기 47.5% 좋죠. 이거는 여기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들어가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들어간다는 게 새로운 건 아니죠. 우리가 몰랐나요? 그렇죠. 그리고 엔비디아가 그 벤스랑이 10월 2일인가 3일날 인세인 디맨드 했잖아요. 인세인 디맨드 여기 똑같이 얘기했죠. extremely robust AI related demand.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새로운 거냐라고 봤을 때 아주 새롭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다. 여기 보세요. continues to observe 지속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런데 지금도 extremely robust다. 좋은 얘기예요. 근데 이게 주가가 TSMC가 이걸로 인해서 3분기 실적이 좋고 4분기 가이던스 중은 좋은데 우리가 새롭게 인디케이션 받을 수 있는 건 이게 아니고 사실 여기서 나왔어야 돼요. 캐펙스 숫자가 캐펙스가 1분기, 2분기, 3분기 합해서 180억 불을 투자를 했고요. 4분기에 120억 불 좀 더해서 그래서 토탈 올해 300억 불 조금 상회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년 300억 불보다는 조금 상회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 같은데 원래 가이던스를 300에서 320억 불 정도, 350억 불인데 잘못했습니다. 하여튼 원래 가이던스에 벗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캐펙스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더 는다고 어떤 그 힌트를 얻을 만한 건 없었어요. 그래서 나쁜 게 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엄청나게 흥분해서 어저께 걔네 실적과 가이던스가 이제 그렇게 할 만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제는 왜 흥분한 거예요? 그냥 뉴스만 보고 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캐펙스 느린다고 별로 느린다고 안 했어. 3분기 실은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어저께 많이 오른 거는 막판에 오른 거. 이게 실적이 아마 2시 45분에 나왔을 거예요. 좀 빨리. 그걸로 그렇죠. 인해서 어느 정도 오르는 건 되는데 너무 많이 오른 거는 이슈가 아직 오늘 토해낸다. 제가 아까 아침에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익 실현할 타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이거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졌어요. 근데 한미반도체 이거는 다른 뉴스가 있었죠. 애널리스트가 왔다 갔다 한 것도 있고 네. 뭐 그래서 다른 뉴스가 있어서 조금 과하게 빠진 것 같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삼성전자하고 삼성전자 TSMC나 여기 뒤에 아침에 얘기하는 거 여기 디스코나 우리나라보다 더 쟁쟁하다는 회사 있잖아요. 걔네가 PER이 20배 정도밖에 20배에서 25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한미반도체가 되게 실적이 잘 나와서 좋았는데 네. 어저께 갔을 때 어저께 PER로 25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매력인지 걔네가 매력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력이 더 있다라고 막 주장하려면 주가가 더 내려가거나 아니면 거꾸로 그로스가 예상보다 더 나와야 되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4분기 전망하고 아까 그 뭐였지? 한화 거시기 뭐였지? 그 회사. 정밀. 그런 노이즈가 나오니까 이거 주춤하고 이게 뭐야 그러는 거지. 물론 3분기 좋았는데 4분기가 별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이거 아까 그 TSMC는 전 세계 넘버 원이잖아요. 삼성에 감히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기 디스코도 넘버 원이에요. 70% 마켓이요. 얘네도 마진이 47%거든요. OP 마진이.
근데 얘네들도 주가가 고점대 40% 빠져서 얘네들도 PER이 25배야. 그 TSMC 1300조 20배하고 20배 정도. 얘네 그 36조 25배하고 우리 어저께 종가 기준으로 25배하고 뭘 먼저 편하게 고를까? 노이즈가 없어야지 더 확실한 거.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어저께 오른 거에 상당 부분을 토해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약간 센티먼트가 들어가지. 그러니까 좀 과하게 빠지면 있지만 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래서 어렵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노이즈가 안 나는 거예요. 한미반도체가 도미넌트 계속 1등 할 것 같은데 하나 정도 이런 잡소리가 나오면은 그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거는 하이닉스도 몰라요. 하이닉스 나중에 봐서 얘네를 칠 것인지 가져갈 것인지 모르는데 우리 보세요. 삼성전자 콜린다 하면서 계속 하면서 1년 내내 끌었잖아요. 근데 결론은 못 냈잖아요. 그러니까 그 디스카운트 유닛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되면은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먼저 느끼지는 어렵지. 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어저께 캐펙스 투자를 늘린다는 거 그런 얘기가 안 나왔기 때문에 미국장에서 그 반도체 관련되는 다른 장비주, 미국 장비주들은 오늘도 또 뽀동 빠졌거든요. 미국장에서 TSMC 때문에 0.5% 오른 거지 사실은 대부분이 빠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좀 많이 빠지는 게 좀 억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토해낼 거는 토해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시간이 마지막이니까 하이닉스 실적 말씀을 드리면은 하이닉스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 말씀드릴게요. 6조 9천억에서 만약에 한 3천억 이상 빠지면 주가는 얘네 다시 밑으로 내려갈 거고요. 7조 이상 나오면은 아마 주가는 더 안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안 좋은 얘기 하나 드릴게요. 짧게만. 짧게. 대만에서 애플 휴대폰에 네. 파는 부품 만드는 회사가 어저께 컨퍼런스 콜인가 무슨 미팅을 했어요. 네. 9월, 10월까지는 좋은데요. 10월 달에 확 줄 것 같아요. 음.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건 좀 네네. 베리파이 되는데 그런 거는 베리파이가 되면 그거는 오늘 그 뉴스가 언제 나오냐면 오전 10시, 11시 정도 우리 끝나고 나서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오늘 부가적으로 빠지는데 영향을 줬을지 안 줬을지는 네. 마이크론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안 좋은 뉴스입니다. 이상 끝. 6조 8천억에서 7조 사이 그리고 대만 쪽에서 IT 부품 관련해서 11월부터 안 수요 좋았어요. 관련해서 좀 안 좋은 이야기 나왔다는 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는 콸콸콸로 갈까요? 네,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들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네,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바카스 신청합니다. 평소 클로징벨 덕분에 투자에 큰 도움 받고 있는데요. 특히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신청한 종목은 CNC 인터내셔널, 평단가는 89,900원이고요. 비중은 7% 들고 있습니다. 화장품 ODM 종목 중에 하나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기존에 한국콜마를 익절을 하고요. 이 종목 하락 시 매수를 했습니다. 한국콜마 팔고 CNC 인터내셔널을 사신 거예요. 연말까지 좋게 보고 물량을 좀 늘려가고 있었는데 헷갈리네요. 네 분의 의견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CNC 인터내셔널 조금 분석해 봤는데요. 일단 실적부터 보면은 연간 실적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분기 실적도 봤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다음 장 보여주시면 뉴스로 나온 실적인데요. K뷰티 인기 고공행진 중이다. 화장품 제조사 3분기 실적 전망 청신호하고 CNC 인터내셔널이 저 맨 오른쪽에 있는데 네. 다른데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이 꽤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를 살펴보시면은 예전부터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계속될 사상 최대 실적 경신, 성장에 대한 확신, 그리고 업황과 증설의 콜라보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8월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유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8월 거를 조금 더 자세히 봤더니 한국 화장품 업황 그 어느 때보다도 좋다. 특히 미국향 메이크업 수출이 6월부터 2개월 연속 YY 100% 이상 크게 확대가 되고 있고 K뷰티 트렌드 스킨케어에 이어서 메이크업까지 확장되는 초입이다. 뭐 시작도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다라고 했지만 목표 주가 없고요. 투자 의견도 없었습니다. 다른 증권사 봤더니 15만 원, 13만 원 이 정도가 목표 주가였었는데요. 왜 떨어질까 차트를 봤거든요. 쭉쭉쭉쭉 너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와. 근데 목표 주가를 이미 찍고 내려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장 보여주시면 아까 파셨다는 한국콜마를 국민연금은 사고요. 이거는 팔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비슷하게 생각했나? 그리고 토론방도 들어갔더니
다음 장인데요. 유명 블로거들도 전부 익절하셨네요.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차트 주봉인데요.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들어서 차트 보면은 CNC로 조롱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요? 그죠? 그러네. 자, 한번 가볼까요? 기대가 많네요. 네. 네. CNC 아, 기대돼. 긴 터널. 긴 터널. CNC 긴 터널. 인터내셔널. CNC 인터내셔널. 에이, 즉석에서 긴 터널. 생각나는 걸로 다시 해볼래? 갔다 올까요? C로 할 수 있는 거 많잖아. 진짜 뭘 써요? 아, 에이. 또 C불에 이런 거 해보잖아. 그건 얘는 써먹었는데. 새로운 거. 그런 거 말고. CNC 긴 터널, CNC 인터내셔널이 아니라 긴 터널에 있다. 네. 081님께서 시밤 이제 내 돈 내놓으셔날. 내보내. 아우. 워. 저희도 딱 붙어요. 여기. 자,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네. 들어볼까요? 하창 범장님. 일단은 뭐 차트적으로는 뭐 기업은 되게 좋은 기업인 거는 맞는데 차트적으로 지금 너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강조드렸던 게 뭐 일봉상 대응을 못 하더라도 주봉상 한 번도 안 깼던 라인들이 깨지면 사실 좀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가 사실 지금 주가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돌파 시도를 여러 번, 이거 주봉이에요. 주봉인데도 돌파 시도를 여러 번 했던 거 되게 의미가 있는 라인이고 매물대가 굉장히 강한 부분이거든요. 거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깨지기 시작하면은 사실 주가 하방은 정말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사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가격이 명확하게 지지가 되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요게 깨지면 49,000원, 8,000원까지 빠진다고 봐요. 저는 빠질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밴드 하든 왔을 때 의사결정을 다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업황은 너무너무 좋은 것도 맞고요. 그 다음에 저도 화장품이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화장품에서 강조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뭐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특정 가격 깨지면 저는 안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깨지면 잘 안 봅니다,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이제 상품이 너무 좋지만 얘가 막 겉보기 약간 좀 상해 보인다 이러면 안 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말 명확하게 좋아서 그 화장품 산업을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어떠한 뭔가가 나오지 않으면 아마 살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 가격 라인 지지하는 거 좀 보시고 네. 지금 어쨌든 이제 막 사고 계신 거잖아요. 네. 조금 현금을 그냥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떨어진 게 시장 때문에 멱살 잡혀서 끌려간 것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반등하기 시작하는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이 주봉상 단기 이평선들과도 너무 이격이 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일단 맞을 것 같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도 이게 밸류가 주가 많이 빠졌는데 빠지기 전에 기준으로는 싸진 않았네요. 지금 컨센서스 기준으로 PER 15배, 14배거든요. 뭐냐면은 그로스가 한 15%밖에 없어요, 내년에. 마진도 한 15%, 10%네. 마진도 15%고 내년에 변동 없고 그 성장률도 한 15%예요. 그럼 PER 15배가 적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적당한 레벨로 내려온 것 같아요. 다른 그 아까 그 저기 많은 그 같은 OEM도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하는 화장품도 있는데 뭐가 하나 있거든요. 마진이 내년에 올라가거나 성장률이 더 높거나 같이 주가가 빠지더라도 뭐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디스코하고 TSMC하고 우리 한미반도체하고 비교했잖아요. 네. 흠잡을 데가 없는 주식이 있으면 그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다 가져갈 수 없으니까. 이 흠잡을 데 있다는 게 아니고 그다지 매력이 있어 보인다고 특별히 주가가 빠진 거 말고는 다른 아마 그 화장품 주식에서 요 정도 15% 마진, 성장률 15%인데 PR이 15배다. 물론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만 가지고 어떤 모멘텀이 더 멈춰 있을 것인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중요한데요. 이게 최근에 리포트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네. 저는 변화가 있을 때 멈춰 움직인다 했잖아요. 너무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저는 아주 민감합니다. 이번에 10월 7일 날 목표 주가가 15만 원에서 12만 원에 낮춘 게 있어요. 딱 한 군데가. 그 리포트를 보세요. 그 리포트가 10월 7일가 얼마 안 됐잖아요. 네네. 이때 DB금융에서 나온 요 리포트에 뭐가 힌트가 있었을 거라고. 왜냐면 그렇게 하고 나서
삼성증권이 11만 원 4천 원이라는 이상한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추세가 내려가고 있다는 걸 뭔가 내포한 리포트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부모님이 잘 얘기하신 것처럼 어떻게 더 빠질 수 있다는데 그걸 떠나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뭐 어떤 특색적으로 더 매력이 있다는 다른 주식이 있으면 먼저 건드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네.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 참고하셔서 이거 네. 결정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무리로 뭐 그냥 마무리하기 심심하니까 네. 영상 하나 보고 올까요? 금요일이니까 네. 영상 하나 보고 오시죠.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이기도 했던 버트란드 러셀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의 멍청이들과 극단주의자들은 늘 자신이 옳다고 그토록 확신에 차 있는 반면 지혜로운 이들은 늘 의심과 회의에 가득 차 있다. 불안하고 의심이 든다는 건 조금씩 더 지혜로워지고 있다는 것. 책을 사랑하고 배움을 마다하지 않는 당신을 위한 곳. 3프로와 교보문고가 만나 위즈덤 칼리지 시즌2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투자와 경제, 국제, 심리, 예술, 테크, 도시, 과학, 창의, 그리고 미래.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올해가 벌써 75일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전환점이나 새로운 성장의 시간을 만들고 싶으시면 위즈덤 칼리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후기 네. 시즌 1에서 많이 있었거든요. 저도 사이트 들어갔더니 시즌 1 보시고 너무 좋았다. 후기 굉장히 많더라고요.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네, 제2의 인생을 산다. 뉴라이프. 뉴라이프. 그래서 링크는 영상 아래 그리고 네. 실시간 채팅창에 고정 댓글에도 있고 더보기에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책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교보문고의 이북 전자책 네. 그 서비스 1년 공짜 이거를 하면요? 네 우와.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1년권도 무료로 받으시고 네. 그리고 3% 멤버십 그게 3개월 20만 원이거든요. 그럼 그거 이거 완전 또 공짜. 딱이네. 오. 그래서 20만 원, 20만 원. 맞나? 10만 원, 10만 원이구나. 10만 원, 10만 원인가 보다. 네, 그만큼 그래서 알차다. 알차다. 그래서 이 수강 신청 얼리버드 하시면은 최저가의 수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요. 토요일, 일요일 즐겁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